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네게브 사막에서 방사성 물질에 기반해 폭발물인 일명 더티밤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일간 하레츠가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4년 기간의 원자로 프로그램 일부로서 최근 더티밤의 효과를 측정하는 일련의 실험을 했습니다.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로켓포 공격을 가해오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에 대해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자는 이번 공습은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있는 테러 단체의 인프라 시설을 목표로 한 것이며 계획했던 대로 공습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를 격퇴하기 위한 완벽한 전략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IS 격퇴 전략이 없다고 말했다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네게브 사막에서 방사성 물질 기반의 폭발물인 일명 더티밤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일간 하레츠가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4년 기간의 원자로 프로그램 일부로서 최근 더티밤의 효과를 측정하는 일련의 실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약 20여 차례 중 대부분의 폭발 실험은 남부 디모나시 인근 사막에서 이루어졌으며 한 차례는 밀폐된 시설에서 진행됐습니다. 250g과 25kg 사이의 이 폭탄에는 핵의학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 99MT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번 실험이 오로지 방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레츠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번 실험에 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티밤은 방사성 물질과 고폭이 결합한 폭발물의 일종으로 위력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심리적 효과가 상당하고 방사성 물질 누출에 의한 피해가 장기간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어 핵테러용 폭발물로도 분류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8일 팔레스타인 측에 전제 조건 없이 평화회담을 시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루보미르 자우렐레크 체코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국가 정책을 지지함에도 팔레스타인이 지난 10년간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불행히도 팔레스타인은 협상을 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중도에 그만두었고 아리엘 샤론 및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와도 그랬으며 나와의 회담에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어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이 취하고 있는 일방적인 조치들이나 이스라엘의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협상은 작년 4월 이스라엘이 석방하기로 약속했던 팔레스타인 죄수들의 마지막 집단 석방을 거부하고 서안의 수천 호의 정착촌 건설을 승인함으로써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우렐레크는 양측이 평화회담을 재개할 것을 호소하며 그럴 경우 있을 수 있는 대부분의 비난은 이스라엘이 받게 될 것이고 유럽연합에서는 그런 평화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책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라며 평화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더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로켓포 공격을 가해오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에 대해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현지 시간 7일 새벽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전투기를 보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자는 이번 공습은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테러 단체의 인프라 시설을 목표로 한 것이며 계획했던 대로 공습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전날 밤 가자지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로켓포를 발사한 데 따른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로켓포가 가자지구로부터 발사돼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의 한 마을에 떨어졌지만 주택이 밀접한 지역이 아니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의 집단 거주지에서 일주일 안에 이스라엘을 로켓포로 공격한 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이스라엘 남부에 로켓포 2대가 발사되었지만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를 지원하는 살라피 지하디스트는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 그들의 지도자가 사망한 것에 대응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라피와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러시아에 석유를 수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방관영 파르스 통신은 오스트리아빈에서 석유 수출국 기구 정례 강요 회담을 마치고 테헤란으로 귀국한 비잔 남다르 장관의 이란 석유 장관의 말을 인용해 현지 시간 7일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관의 장관은 빈에서 알렉산드로 노바크 러시아 에너지 장관과 만나 러시아가 하루 50만 배럴 이하의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고 받은 결제 대금으로 러시아산 철강과 밀, 석유 제품 등을 사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확인된 원유 매장량 4위에 천연가스 매장량 2위인 자원부국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핵무기 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하루 110만 배럴로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핵 개발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그간 석유 수입 대금을 현물 상품으로 지급하는 구상무역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이란은 러시아가 포함된 주요 6개국과 지난 4월 잠정적으로 핵 협상을 타결했으며 오는 30일 시한을 앞두고 제재 해제 방안 등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를 격퇴하기 위한 완벽한 전략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독일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린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라크군이 훈련을 받고 정예화되길 바라며 아라바디 이라크 총리도 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군을 어떻게 충원하고 훈련시킬지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IS 격퇴 전략이 없다고 말했다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IS 격퇴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오바마 행정부는 무능과 무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달러화 강세를 문제 삼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달러화나 다른 통화의 일일 변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은 성장의 주요 근원이라며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는 있지만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